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굉장히 좋았죠? 양시장 모두 1% 내외로 강세를 보였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 때문에 이제 휴장이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들어오면서 강한 어떤 상승 추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지금 부담을 가질 어떤 시장 외적인 요인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도 이제 0.5% 동결하면서 사실 한국은행이 오늘 동결 발표하면서 이제 코멘트 한 부분이 좀 신경 쓰이긴 해요. 지금 코로나 확산이 3차 유행이 되고 있고, 또 이번 3차 유행은 지난 8월 달에 이제 조금 코로나 악화됐을 때보다 경제적인 타격이 좀 더 클 것이다, 이런 어떤 발언도 했는데요. 지금 정부 단에서도 다음 주까지는 확산 일로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어떤 발표를 하고 있고, 일단은 방역 체계를 잘 해서 정말 400에서 600명 사이 정도를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 안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지금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좀 강화했으니까 조금 떨어지는 추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혹여라도 이제 7, 800명에서 1000명 단위로 혹시라도 늘어나게 되면 아마 경제적인 어떤 타격 부분에선 상당한 좀 시간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셀토레는 항체 치료제가 승인이 좀 임박한 어떤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약간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이 셀트론 같은 기업에게는 이제 수에 그런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이쪽으로 이제 쏠리는 부분이 최근에 또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셀트론의 어떤 시세에 있어가지고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조심스럽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 중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시에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제가 좀 답변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정진 회장님도 그렇고, 이 정부 측에서도 요즘은 전국민 진단을 통해 가지고 그 무증상 감염자들을 이제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국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짚어보면서 저는 이 약사법 개정 부분이 지금 국민들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조금 더 의견 개진을 강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약간 좀 액티브하게 뭔가를 좀 움직여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코로나 지금 확산세가 이제 조금 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한 축의 투자 방식, 그러니까 역발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도 한번 얘기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셀트론하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을 주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오늘 0.9% 상승해서 262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 874포인트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늘 양시장 모두 강한 흐름을 이어줬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에서는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았어요. 그 점에서는 중소형주 쪽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조금 강하지는 않았던 그런 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기존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을 때, 확산됐을 때 BBIG 업종 내지는 언택 종목들이 이제 주로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종목들이 이제 주로 상승했고, 또 이제 컨택 관련된 그런 어떤 업종의 이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종목 수로 따지면 이제 언택이 훨씬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오늘은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았다. 코스피에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 오늘 그래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가지고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가 고가로 마감했어요.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일선을 깨긴 했지만 장중에 그리고 다 회복하고 이제 올려쳤다는 거, 양봉으로 올려쳤다는 거는 시장에 지금 빠지면 들어오겠다는 수급이 이제 계속 대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야, 이 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추후에 이제 언젠간 저도 이제 매도 의견 드리거나 이제 시장이 좀 꺾일 것 같다, 고점에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아마 언젠간 드리게 될 텐데, 지금은 뭐 그런 걱정조차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또 다른 시작의 어떤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도를 세우면서 5일선도 안 깨지고 수급도 외국인 위주의 어떤 강세를 이제 수급으로 끌고 간다. 이거는 계속 제가 강조드리면 추세가 강화되어가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코스닥 지수도 오늘 1%, 거의 종가가 고가예요.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마감이 고가 부근으로 형성됐다는 게 시장이 수급 세구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을 주도했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2,500억을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이제 5천억 정도 순매도했죠. 개인도 2,500억 정도 같이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이끌어가는 장, 순매수를 하는 장은요, 외국인은 뭐 그냥 뭐 오전에 그냥 사고 오후에 안 사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하루에 계속 나눠서 꾸준히 사요. 수급이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도하는 수급이 외국인이고, 이게 적극적인 수급이고, 이제 매도하는 기관 수급은 조금 소극적인 수급. 소극적이라는 거는 이거 사는 거에 약간 수동적으로 매도하는 어떤 경향,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좀 그런 경향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어떤 특성, 수급 특성상 쭉 장중 내내 쭉 올라가는 형태, 장초는 좀 밀리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종가가 고가 형태로 형성되는 그런 어떤 패턴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에서는 보통 그런 경향이 커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외국인들이 1,230억 순매수했고, 여기서는 이제 기관들도 270억 정도 순매수했네요.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은 IT 쪽으로 많이 사요. 코스닥에서도 오늘 반도체 업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르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바이오 업종하고 반도체 이제 장비 소재주들 뭐 그 중심으로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그래도 별로 좀 지지부진한 거 연말까지 12월까지 그냥 가겠구나 했는데, 다름 아니라 지금 10월 말에 저점 찍고 지금 연말로 갈수록 시장이 더 거세지면서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참 뭐 지수에 대한 예측하는 거는 큰 의미를 지니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지수는 맞출 수도 없고, 지수 간혹 보면 이제 뭐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렇고 지수를 예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랜 기간 이제 주식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예상하고 시장에 대해서 예언해가지고 막 그런 게 좀,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너무 이제 예상하거나 뭐 여기서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인버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에 굉장히 많이 자금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막 시장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조정받겠지,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상품을 이제 돈을 투입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위쪽으로 지금 불이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거 보세요. 지금 코스피는 이미 전고점 돌파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각도 세워 올리죠. 코스닥도 지금 여기 보시면 905포인트 이게 전고점 있죠. 요거 돌파하면 불이 더 붙어버려요. 지금 보십시오.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러고 있죠.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이걸 지금 돌파할 게 셀트럼 그룹주가 이제 돌파를 시키려고 지금 거의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돌파하게 되면 위에는 완전히
셀트리온 그룹도 마찬가지고 이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제약업종 지수도 그렇고 무주공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연초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연초에는 보통 이제 개인 투자들이 다시 또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양도세 회피 물량을 팔았다가 다시 걷어들이거나 또 신규 자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연초에 보통. 그런 자금까지 가세하면 거기다가 뭐 외국인들도 우호적인 어떤 수급 환경까지 갖춰지다 보면 제가 저번에 표현했던 감당하지 못한 시장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거, 조금 수익 났다고 절대 매도하지 마시라. 절대적으로 홀딩하시라.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도 그런 거를 계속 강조드리는 게 셀트리온 그룹 주 흔들리시면 안 된다. 윗꼬리 그리는 거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라. 당황하지 마시라. 흔들리지 마시라.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대세 상승에 지금 또 다른 시작의 국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저는 그동안 저조차도 이제 그런 어떤 과오를 이제 범했었고, 과거에 이제 제 뭐 고객분들, 이제 법인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고객분들 모두 그런 성향을 보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대중적인 성향 자체가 매도 욕구가 굉장히 올라오는 그런 구간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구간을 이겨내는 게 여러분이 정말, 제가 이제 계속 외친 거죠. 우리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정말 신흥 부자가 됩시다. 그 얘기를 제가 그냥 뭐 허투루 드리거나 그냥 여러분 달콤한 어떤 표현을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진짜 그럴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살면서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몇 번 지나쳤고 이번에는 잡겠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잡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 가져가고 개인 투자자가 안 가져가면, 그 파일을 안 가져가면 저기 뭐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명감을 가진다는 얘기가, 외국인에게 뺏기는 거는 그 GDP에서 깎아 나가는 거예요. 인출해서 나가버리면.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경제학 공부할 때 대학 시절에 외국인들이 이제 막 파생해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면 교수님한테도 이제 이거 굉장히 물어봤었죠. 이게 우리나라한테 뭐 안 좋은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손해더라고요. 우리나라 GDP에서 깎이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이 국부유출이구나 확실히. 개인 투자들이 현명해져야 되고 스마트해져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100% 올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번이 대세 상승장이라는 거를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바로 인지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일관되게 강조드리는 거고요. 정말 같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매일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구독자님이 생기고 또 이제 응원하고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서정진 그 회장님의 그 발언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도. 명분을 쫓으면 수익은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냥 이 채널을 만들고 나서 그냥 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거를 알려서, 이 시장을 알려서 이 시장에서 같이 돈을 벌어야겠다 진짜로. 거기에 그냥 포커스 두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명분을 쫓고 그 방향이 옳다면 결국 수익은 따라온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숫자의 변동, 가격의 변동,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식 들고 계셨던 분들은 뭐 계좌 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너무 계좌 보지 마시고, 지금은 대상승장 정말 초기 국면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는
굳건하게 내가 가진 종목이 실적이 늘어난 종목이거나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는 뭐 그냥 아예 그냥 실적도 그렇고 모멘텀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종목들, 성장하는 종목들 아니면 이제 경기 민감한 섹터의 어떤 주요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대에 들어갈 때 바닥에서 잡으려는 노력. 최근에 제가 유통주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점이에요. 예. 유통주들을 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다른 나라 비해 가지고 피해가 적고 빨리 회복될 거고 결국은 셀트리온을 믿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면 서정진 회장님 말로 마스크를 벗게 된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내수에 대한 회복이 가파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유통주가 굉장히 저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아셨죠? 제가 유통주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거는 셀트리온에 대한 믿음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전고점 부근에 지금 다 달라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바이오가 뚫어주는 거고 그 바이오의 중심에는 뭐다? 셀트리온 그룹이 있다. 예, 요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약업종 지수도 볼게요. 제약업종 지수는 오늘 보시면 2.95%나 올랐어요. 오늘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를 한번 코스닥 지수 시총 상위 종목들 쭉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보십시오. 38위까지 4개 종목 빼고 다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은 시총 상위수들이 강했고 조금 작은 기업들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니까 그런 어떤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았고 바이오 종목들 많이 좋았고 또 언택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BBIG가 좀 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HLB, 시젠도 오늘 진단키트 좋았고 알테오진 2%, 배터리 쪽도 좋았어요. 오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가 2-3% 올랐으니까 제넥신도 1% 올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그 코스닥의 이제 주요 성장 업종 그리고 BBIG 업종 언택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줬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가 제일 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이제 제약 업종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강조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게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가 만들어낼 거라는 게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 업종 지수, 코스피 지수의 의약품 업종 지수입니다. 여기 윗꼬리가 생긴 거는 셀트리온 때문이죠. 일단은 우상향 패턴, 전고점대를 뚫어냈고요.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그렇죠. 아주 제가 보는 기술적인 어떤 패턴에서도 아주 좋은 어떤 흐름 1차, 2차, 3차 3차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여기 이제 2015년도잖아요 2015년도는 한미약품이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2016년도 영진약품이 만들면서 바이오 또 끌어올렸고 좀 쉬었다가 2017년도 삼성바이오 그리고 신라젠, HLB, 셀트리온이 대단한 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2차 파동 만들었고 또 상당히가 쉬었다가 이번에는 K바이오의 대혁명 바이오 업종의 바이오 종목들의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할까만 그런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했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강력한 이 파동 자체는 감당하기 힘든 흐름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절대 중간에서 하차하시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제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고성장하는 기업, 장기적인 고성장하는 기업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 역할.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도 이제 시세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 분명 어떤 고점권역의 이제 그 패턴들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점에서는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린다든지 시장의 고점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판단 내리고 뭐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또 조언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무와 숲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드리는 정말 이제 주식의 대혁명 시대, 돈이 갈 곳 없다. 은행에 돈 넣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식 투자도 안 하던 사람들, 은행 예금만 하던 사람들도 싹 다 지금은 은행에 한 푼 없이 주식 계좌로 다 넣어놨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어떤 변혁이 펼쳐졌는데 자산시장에 거기에 저는 아주 좋은 어떤 영향력, 좋은 어떤 그 영향력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도와드린 역할, 그런 역할을 할 거고, 저도 이제 역시나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 은퇴하신 분이 저는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뭐 질문이라든지 상담은 그래도 꼭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은 굉장히 완연하게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걱정은 뭐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지점이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이제 오늘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삼성전 하이닉스는 2%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코로나 때문에 언택 관련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뭐 컨택이다 언택이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급이 계속 좋고 외국인들은 뭐 주구장창 뭐 사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삼성전 하이닉스가 꺾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LG화학이 오늘 3.5% 강세입니다. 어제도 제가 강조드렸죠. 야, 이거는 조정받을 때 들어가셔야 된다. 혹시 들어가신다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가 딱 저가 매수 기회였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G화학을 절대 파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오늘 2% 강한 흐름 보이면서 추세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랑 함께 뭐 코로나 확산하니까 또 좋잖아요.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 2% 내외로 강한 흐름 이어졌고요. 카카오가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끝난 거 아니냐, 그리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에게도 받았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약보합 정도. 그냥 제가 얘기 드렸죠, 어제도. 이제 매물 소화한다. 매물 소화하는데 하루 만에 될 수도 없는 거다. 그래서 며칠 이어질 수도 있고 1, 2주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이고요. 전혀 뭐 걱정하거나 뭐 다시 팔고 뭐 다시 사고 이럴 필요도 없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도 오늘 0.5% 약세. 하지만 뭐 추세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 없이 뭐 좋은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코멘트 특별하게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현대차 보합 무난하죠. 그래서 지금 아주 좋아요. 정말 뭔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제가 전기차 중에서 지금 못 올라가지고 오늘 근데 제가 어제 드린 얘기가 그대로 기사가 됐더라고요. 내 얘기를 듣고 기사 썼나 할 정도인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일 안 올랐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유 관련된 또 이제 실적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키 맞추기 차원에서 이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7% 떴네요. 그래서 지금은요, 뭐 내가 안 갖고 있는 게 막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막 따라잡을 필요 없어요. 차례차례 이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이렇게 또 이제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급하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회 계속 있어요.
기회 계속이 있고 아직 바닥권에 있는 것들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역발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유통주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현대백화점 그렇죠. 0.98% 1% 정도 빠졌죠. 신세계도 1.2% 정도 빠졌죠.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요것도 1.2% 빠졌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롯데쇼핑도 0.48% 빠졌고 롯데 하이마트 예. 롯데 하이마트 이런 것도 0.3% 빠졌죠.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접근하세요. 어차피 코로나 우리나라 잘 방어해요. 예. 어차피 또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나오면 이거 뭐 환자 많지 않은 수준 이런 거 다 커버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수가 빠르게 회복될 거고 우리나라의 이제 유통업종은 저는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라고 회복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줄 수는 없지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예, 어떤 나라보다 더 개선이 빠를 수 있는 그런 업종 종목군이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코로나 지금 좀 확산되는 것 때문에 별로 투자 심리 안 좋거나 빠질 때 저는 저가 매수 기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얘기 드리는 역발상의 전략이다. 예, 아셨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은 기회 아마 맞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넵튠이라는 종목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크래프톤이라는 그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그 업체가 내년 5월달 정도 상장한다고 하거든요. 기사 한번 볼까요? 크래프톤이 이제 내년 5월에 상장한다 해가지고 지금 관련주들이 뭐 넵튠, 아주 아이비 투자, 이노테라피 이제 이 크래프톤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노테라피도 와 최근에 되게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업종의 종목이라서 알고 있는 종목인데 뭐 사업은 기본 어떤 사업 자체가 이제 매력적이진 않는데 이 크래프톤 관련주로 묶이면서 굉장히 세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볼 땐 넵튠이 조금 무난해 보이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적자가 좀 심하니까. 예,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워낙 이제 크래프톤이 시총이 굉장히 클 거고 아마 큰 부각이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장외시장에서도 굉장히 급등을 했고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다운받았던 게임 중에서 일주일 내로 다 지웠는데 이것만 안 지우고 있다. 예. 크래프톤의 이제 배틀그라운드. 그만큼 이 게임은 엎어질 수 없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가 최대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워낙 지금 이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NC소프트보다 이익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슈가 굉장히 클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넵튠이라는 회사를 제가 좀 소개해드렸고 소개해드리고 저도 못 샀는데 가버리네요. 예. 하여튼 뭐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거 크래프톤이 굉장히 증시에는 큰 대여가 들어온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SK 바이오팜이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요건 이제 수급적인 이유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12월 분기 리뷰 이제 FTSE 요 이제 정기 변형 부분에서 SK 바이오팜이 이제 추가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급이. 그래서 글로벌 펀드 추정 자금이 가장 많은 이 FTSE 글로벌 요 기준으로 SK 바이오팜 여기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최근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쭉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음 달 정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수에 지금 긍정적이죠. 예, 의약품 업종 지수에 긍정적이죠. 이 서비스에 들어가구나. 예, 그래서 어찌됐든 뭐 바이오 업종 자체는 아주 좋은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스코텍도 한 6% 뛰면서 이거 내년 1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그 임상 결과 발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식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계속 올라가네. 하여튼 분석해 드리고 나서 2배 올라온 거죠. 예. 뭐 지금 들고 계신 분 계시다면 뭐 특별히 뭐 이 실현도 일부 하셔도 되겠지만 뭐 한 절반 정도 물량을 한번 홀딩해서 가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NK세포 치료제 종목들도 괜찮았어요. NK맥스가 6% 상승을 했고요. 사실 박셀바이오가 너무 올랐어요. 예. 박셀바이오가 지금 밸류 수준으로는 7,500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은 해외 임상을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NK세포 치료제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야, 이렇게까지 밸류를 높게 받을 건 아닌데 어찌됐든 뭐 수급 논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시세가 완전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흐름 자체가. 다시 또 여기서 딱 이격을 좁히면서 또 한번 올려치거나 파동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NK맥스 지금 4,700억 정도 시총이고요. 예.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9% 뛰면서 52주 신고가예요. 예, 52주 신고가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이 7천억 정도까지 올라갔는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많이 사네요. 외국인하고. 그래서 요것도 지금 NK세포 치료제라는 박셀, NK맥스, 녹십자 랩셀 요 세 종목이 이제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인 종목은 NK세포 치료제는 차세대 유망한 이제 항암 그런 어떤 쪽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분석을 해드렸죠.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스터디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질문 또 많이 받았던 게 SCM 생명과학인데요. 이게 코유민이라고 투자한 업체에서 임상을 굉장히 좀 좋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 한 20% 급등했는데요. 사실 이 기업은 요때 이제 제가 스마트리부터 분석을 해드리고 너무 싸다. 예, 너무 싸다는 얘기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때 사셨어요. 예, 제 얘기 듣고. 그래서 요때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었고요. 사실 이제 제 영상을 나중에 보신 분들이 또 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뒤로 이제 투자 의견은 요 정도 되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요 정도 되면 뭐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단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다음 제가 이제 뷰를 말씀드릴게요. 들고 계신 분들 요거 돌파하는 게 제가 볼 땐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예. 어찌됐든 신규 상장하고 파동을 한번 크게 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기업, 대단한 모멘텀을 이제 노출시키면 급등해서 돌파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장하고 처음 이제 크게 파동을 만들고 나서는 두 번째 파동을 크게 내려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올라올 때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할로 좀 정리하는 어떤 관점, 그런 쪽으로 설명드릴게요. 근데 중장기 투자에도 저는 무방한 종목이라 생각해요. 예, 기술력이라든지 또 밸류 수준이 엄청 과도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요 구간을 돌파하는 게 저는 좀 쉬워 보지는 않는다는 거를 제 의견을 그냥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올릭스 부분인데 올릭스는 제가 좀 오판을 한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이거는 이제 낮은 가격에 제가 분석해드리고 했지만 최근에는 좀 과도하게 오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래도 좀 터지면서 근데 시세가 흘러가는 어떤 부분이 이거 뭔가 노출되지 않은 큰 재료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작정하고 이제 RNA 대표된 기업이라 했잖아요. RNA 기술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 그런 측면에서 야 이거 RNA 쪽으로 시장 한번 들썩이게 하는 건가? 어차피 모더나라든지 화이자가 RNA 이제 백신을 개발해서 아마 조만간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분위기로 한번 같이 몰아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멈추지 않고 계속 띄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문득 들고요. 최근에 수급 보더라도 기관들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예, 이 RNA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거 FDA 쪽으로 조만간 또 이제 RNA 관련된 기술 기업들이 또 승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또 같이 편승해서 올려치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개별 호재를 갖고 있는지 혹은 그런 분위기에 명분 삼아서 좀 띄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작정하고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는 경향이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혹여라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 오늘 7% 정도 급등했는데요. 요것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약물 재창출 기업인데요. 미국에서 임상 2상을 하고 있어요. 국내 2상, 미국 2상. 그래서 주목을 좀 받았는데 승인 받고 나서는 계속 좀 밀렸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는 크게 부담을 느낄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근데 올려치면 아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 계시면. 근데 지금 어제 이제 글로벌 바이오 포럼 이제 서정진 회장님도 이제 참석했던 거기에서 이 미국의 이제 임상 2상 총괄 자문인 카메론 울프 교수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대처할 수 있는 약물이 될 것이다. 이 엔지캡 생명과학의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EC-18 요게 그래서 이게 녹용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이제 현저하게 낮은 어떤 그런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인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가 국내 임상 2상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미국 임상 2상 시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안정성이 확실히 검증된 세계 최초 글로벌 신약의 탄생을 위해서 임상시험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또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뭔가 나오려나? 그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죽진 않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본 비즈니스 자체의 어떤 파이프라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불안감 느끼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엄청 저렴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올라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한번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그 셀트리온 쪽 가보죠.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 좀 쉰 거죠, 결국은. 셀트리온은 보합 정도 마감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하루 만에 소화할 수 없는 자리다. 요거 매물대 그리고 2018년도 매물대 요거 흡수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볼 때 1, 2주 정도는 소요돼요. 근데 모르죠.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체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매도해선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건 저는 확실히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오늘 수급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1.4% 정도 상승했고요. 수급은 외국인 기관 뭐 쌍끌이로 샀고요. 어제 이제 기관이 많이 팔았죠. 특히나 연기금이. 그래서 잘 매물 소화하는 구간이고요. 특별하게 뭐 문제될 거 없고 불안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몰아치면 한 방에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분히 홀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도 제일 셌죠? 8% 넘게 상승했으니까 변동성은 굉장히 셌어요. 마이너스까지도 갔다가 그래서 그만큼 지금 수급이 여기에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고요. 보시면 거래 대금 자체도 오늘 1.9조 원, 거의 2조. 이게 삼성전자보다 더 많았던가? 거래 대금 자체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았죠.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1조 2천억 정도 거래됐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거의 2조 가까이. 그래서 너무 터지긴 했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조금 조정 나올 수도 있는데 모르죠. 지금 위로 매물대가 보시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위로 완전히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맘만 먹으면 올릴 수도 있고 조정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주도하는 측의 메이저의 어떤 의중에 따른 문제인 것 같고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눈치 보면서 아마 시세를 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제 항상 질문 들어오면 답변 드리는 게 뭘 사는 게 좋을까요? 세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그룹 중 세 종목 다 사시면 됩니다는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특정해서 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셀트리온 그룹입니다. 이 기업도 지금 성장의 한 축이에요. 케미칼 쪽으로. 셀트리온 제약도. 헬스케어는 직판 체제를 갖고 있으며 유통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고 연구 개발 비용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과. 한 몸이에요. 세 종목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 종목을 같이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한 종목당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기준이지만, 예, 이게 적절하게 잘 분산하면 양도세도 대부분 다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수백억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종목을 같이 사는 거를 5월부터 계속 강조 드려왔었어요. 5월부터.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세 종목 다 같이 갖고 있으면 되지, 특정하게 한 종목을 산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포트폴리오 상담할 때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세 종목 같이 갖고 있는 게 낫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질문을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어떤 걸 사면 좋겠느냐 하는데, 그냥 세 종목 다 같이 그냥 사시거나 갖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제넥신인데요. 제넥신이 여기서 이제 크게 거래 터지면서 양봉 올렸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좀 한 며칠이죠? 한 5일 정도 지금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인 이제 눌림 구간을 만들고 있어요. 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구간이고, 기관들도 수급 들어왔다 나갔다 하네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추세가 반전된 거기 때문에 예,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제 결과도 나올 때가 됐고, 또 이상에 또 진입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도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예, 제가 볼 때는 모멘텀 강력하게 살아있고요. 추세는 전환됐고요. 지금 부담을 느낄 만한 위치도 아니고요. 조급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앞서 19일날 보셨듯이 한 방에 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8대2 법칙이잖아요. 예, 10일 중에서 이틀 오르고 8일 동안 하락 횡보하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의 속성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괜찮습니다. 흐름.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질문하신 분 계셔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대장이에요. 지금 바이오 업종의 대장이죠. 죽진 않아요. 죽진 않지만 지금 바이오 대세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CMO 이게 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리 이렇게 시세를 냈고, 지금은 죽진 않겠지만 그냥 다른 어떤 바이오 섹터 종목 대장주군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대세 하락이 마무리되면 붕괴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 그룹주보다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 정도 코멘트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대세 상승장의 바이오 섹터가 중심축으로 돼 있는데 이 대장주가 죽을 리는 없다고 봐요. 최근에 시젠이 좀 빠지긴 했지만 걔도 다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봐요. 하지만 수익률면에서, 지금 현재 수익률면에서 놓고 볼 때 셀트론 그룹주를 압도할 만한 종목이 보이진 않는데요. 그 정도 코멘트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본문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요 기사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코스닥 대장주 셀트론 헬스케어 코스피로 옮기나 하는 기사인데요. 저는 이제 이 제목이 이제 기사를 읽어 나가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견은 낼 수도 있어요. 지금 금융투자 업계 중심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대형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서정진 셀트론 회장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셀트론 헬스케어를 코스피로 옮겨서 주가를 올린 후에 유리한 합병 비율로 합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기사 자체가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의견을 지금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서정진 회장님이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항체 치료제를 이제 공공재라고 이제 발언도 하시면서, 저는 서정진 회장님의 이미지를 깎아먹으려고 이 기사를 썼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려할 가치도 없고, 읽을 가치도 없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도성이 있고요. 좀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지 않은 어떤 의도로 써진 거기 때문에
저는 요 기사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지금 뭐 블로그에도 올려드렸고 멤버십 쪽에도 올려드렸지만 서정진 회장님의 어제 한 포럼에서 이제 참석해가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 뭐 백신에 대한 얘기들 여러 가지를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백신이 지금 문제가 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서 치료제가 지금은 일단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백신은 나중에 분명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쉬쉬하면서 밝히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기사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공개한 어떤 임상 결과 발표가 이게 중요한 것들을 또 발표를 안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효능 결과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실수로 이렇게 실험한 부분들, 데이터 누락으로 인해서 또 이제 백신 결과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부분들,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투약되는 접종에 대해서 특이하게 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신뢰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결국은 지금 어제 서정진 회장님의 그 발언에서도 렘데스비르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감염 초기에 쓰는 게 맞고 중증 환자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는 약인데 미국에서도 그걸 알면서도 중증으로 승인을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초기에 낫다고 해요. 렘데스비르를, 항바이러스제를. 그러면 이거는 초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중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뭔가 백신이든 치료제든 정치적인 게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분명 향후에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이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정석적으로 단계를 다 거쳐오면서 결과를 내고 있고 진행하고 있죠. 두고 보십시오. 셀트론의 치료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이요? 지금 백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국가의 사람들, 다른 국가가 쓰면서 안정성이 확인되면 그때 우리가 그 중에서 골라서 구입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발언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치료제를 갖고 있는 국가가 갑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음 달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제는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를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기 치료를 쓰기 위해서 전 국민 전수조사, 전 국민에 대한 어떤 조기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강조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국회의원이 코로나19 국민 전수조사가 필요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셀트론 회장 주장에 힘을 실겠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록 음성이지만 자가 격리를 당해보니 국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한다. 어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500명 넘었죠. 583명인데요. 지금 뭐 확실하게 3차 유행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어떤 구간에 있는데, 이분이 이제 왜 이 자가 격리를 했냐면 지난 24일 날 국회를 방문했던 서울대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기 이제 뭐 같이 있었던 이제 이 우의원, 뭐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이렇게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음성 판정을 받긴 했는데, 그는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부터 힘들어진다. 서정진 회장 말처럼 국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고 위해를 당하고 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무증상자가 지금 코로나 이제 그게 40%를 차지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게 뭐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게
팬데믹이 올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뭐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이게 전수조사가 전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뭐 걸린 또 모른 채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겁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어떻게 계속 주기적으로 이게 유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잠재적으로 항상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정진 회장님의 그런 어떤 청사진을 우리나라는 받아들여야 되죠. 그는 백신이 나오기까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 서정진 회장의 국민 전수조사 제안을 지지한다. 필요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이제 글로벌 바이오 포럼에서 얘기한 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진단키트를 만들 능력이 충분하다. 한 달에 뭐 7천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그래서 다만 전 국민이 진단검사를 받으려면 약사법을 일부 개정을 해야 하며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달라 이제 요구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국민들이 진단키트를 이제 손쉽게 구입을 해가지고 스스로 확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임신 테스트기처럼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5천만 국민을 그걸 뭐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진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절실장 겸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역학조사 방식으로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 비용 면에서나 효과 면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도입하면 되는데 왜 도입을 안 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각자 이제 개인이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요,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수준에 따라서 지금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이제 4개 등급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 결과 등이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해성 등이 이제 고려돼서 이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3에서 4등급은 이제 허가, 2등급은 인증, 1등급은 그냥 신고로도 되는데요. 임신 테스트기는 뭐 인증받아야지 되는 2등급, 그리고 PCR 이제 진단키트, 그리고 항체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3등급.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개인 및 공중 위해성 중등 해가지고 3등급. 감염 진단 시야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허가 단계냐? 코로나19는 이제 감염병이고 개인 진단 시 해석에 대한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식약처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등급 분류 기준에 따르면 임신 테스트기는 개인 중등 및 공중 위해성이 낮아서 2등급으로 이제 분류된다. 중요도가 이제 낮다는 거죠. 이제 공중 위해성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개인 및 공중 위해성이 대중에게 이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중등도 좀 높은 이제 등급이기 때문에 3등급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활용하기 위해 채취하는 검체 등은 잘못 다룰 시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개인 검사는 불가능하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개인 검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이 PCR 검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5천만 국민을 검사 시간 대여섯 시간에 이제 선별진료소 같은 어떤 그 지역으로 다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정확도는 높긴 하지만 이게 검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뿐더러 이게 너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것보다는 사실 진단, 항원 진단, 항체 진단 요 금방 나오는 거,
정확도는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항체 진단은 이제 혈액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이제 허가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항체 진단, 항원 진단 이렇게 좀 검사 시간이 짧은 걸로 개인 자가 진단이 가능하게 해야 5천만 국민에 대한 조기 진단이 가능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셀트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속 항원 검사, 이런 어떤 진단 키트를 가지고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것 같고요. 신속 항원 검사는 항원 항체 결합 반응을 이용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방식이다. 유전자 증폭 방식인 PCR 검사는 통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비용이 비싸지만 정확도가 높다. 신속 항원 검사는 진단에 20에서 40분 정도 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가족,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을 통해 전파된 감염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지금 소규모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뭐 어떤 대구 경북 지역만 뭐 어떤 특정 뭐 회사 어디 뭐 어떤 아파트 단지 안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지금 소규모 다발성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굉장히 퍼지면 심각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역학조사를 통한 환자 추적이 사실상 좀 한계에 직면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추적이 안 되니까 그 원료 자체를 모르니까 이 뿌리를 알아야지만 완전히 차단시켜버릴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역학조사 하는 거 이거 막을 수도 없겠구나. 그게 지금 정부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한계 지금 직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관이 정상적으로 환자 추적을 할 수 없다. 방역 당국도 종전 대규모 클러스터에 비해서 어떤 막 지역에서 막 대규모로 발생했던 그런 어떤 거에서 방역 전선이 넓어졌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퍼지는 거는 전국적으로 소규모 다발성 이런 어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추적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민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된 문제지만 방역 당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R 검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낮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숨은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PCR 방식을 통한 진단검사 방식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노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PCR 검사 후 확진까지 보통 이틀이 걸리고 증상 발현 후 4일째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염력은 5일부터 급격히 소멸한다며, 신속 항원 검사는 임신 테스트기처럼 쉽게 감염을 확인할 수 있고 주로 감염력 있는 환자가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전파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제가 볼 때는 신속항원 검사 이거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전국민 대상으로 해서, 저는 서정진 회장님의 그 제안을 정부가 빨리 받아들일수록 우리나라에 지금 이 대유행이 번지는 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국민 대상에 이 신속항원 검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청와대 청원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또 동의를 해주시는 그 절차를 여러분께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그렇게 청원 글을 올리면 여러분이 동의를 좀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많이 확대되는, 그러면 이제 서정진 회장님의 그 발언에도 힘이 실리고 그 아까 추진하던 그 국회의원도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만큼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사법 개정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괜찮으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한번 댓글 남겨주시고 대부분 동의하시면 한번 제가 청와대 청원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 질문 마지막으로 요거 체크해서 말씀드릴게요. 셀트론의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재료 소멸 아니냐? 그럼 주가도 피크 찍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론의 이 CDP59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요, 지금 한국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 획득 시에는 저는 황금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재료 소멸이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셀트론은 승인 획득 이후 어떻게 될까요? 해외 계약을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이거 긴급 사용 승인 식약처 받기 전에는 성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회사 측에서. 어차피 두 개 회사 가격 형성된 거 보고 승인 받고 나서 계약을 맺어야 더 유리한 가격이라는 조건이 붙여질 거고, 그건 이제 국가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셀트론이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려면 승인 받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따라서 이제 승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국가와의 계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어제 세성진 회장님 그 포럼에서 얘기한 거 보셨죠? 다 보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럽하고 미국은 코로나 굉장히 심각합니다. 임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임상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미 중증으로 된 사람들이 병원에 왔다는 거고, 이미 조기 진단조차 못하고, 이미 막 증세 생겨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열이 펄펄 끊고 막 장기 망가지고 한 사람들이 병원에 왔기 때문에, 거기는 항체 치료제를 쓴다는 건 바이러스 있는 사람한테 써야지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환자 모집 왜 안 되냐? 야, 이거 셀트론의 치료제 이거 못 믿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의견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임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뭔 얘기 아시겠죠? 이거 승인하면 이거 계약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해외 국가별로 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연속적인 모멘텀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승인 받고 나서 그 다음 해외 이제 승인 받는 절차 거칠 거 아닙니까? 야, 루마니아 승인됐다, 스페인 승인됐다, 뭐 어디 승인됐다, 뭐 쏟아질 거 아닙니까? 글로벌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항체 치료제 성공 시 각국의 관심과 위상은 현재 예측이 불가합니다. 말 그대로 황금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재료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주식론, 그런 일반적인 어떤 뭐 법칙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거에 의거한다면 재료 소멸, 재료가 노출되면 시세가 끝이다. 뭐 이런 공식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 적용하기에는 이거 스케일이 좀 적용 불가 아닐까요? 이게 뭐 그냥 애로 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했습니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셀트론이 3공장 저거 만들고 있는 거 5천억 들여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 드렸죠. 저거 항체 치료제 용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계속 유행병이에요. 종식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치료제는 분명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이 재료 소멸이 아니다, 황금의 문이다, 이렇게 좀 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뭐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또 많기도 하지만, 항공모함 보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하시면 좋겠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또 유익한 내용,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